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 장원급제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번 주는요. 네, 풍년입니다. 풍년입니다. 네. 풍년. 이거 3개 뽑는 건 너무 힘들었고요. 네. 어제 제작진이랑 10개 해놓고 네. 그중에 3개를 뽑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것도 유독 이제 정치 쪽에서 이렇게 풍년이었어요. 아, 네. 정말 뭐 워낙 많아가지고 네. 뭐 초장부터 버르장머리를 바로 잡아야 된다 등등등 워낙 많아서요. 네. 그 중에도 엄선한 3가지를 놓고 우리 네.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후보, 부산에 리프레시하기 위해 간 것 같은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준석 대표 잠적? 뭐 안 보여, 다 네. 보이던데 잠적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음성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 제가 그 당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뭐 부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부산에서도 계속 지금 선거운동 계획과 또 실행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준스톤 오늘 제주도에서 어디로 가셨나요? 제 말 들리나요? 자, 이번 주 얘기거리가 엄청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난 11월 29일이죠. 자신의 SNS에 글을 썼는데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을 하나 썼고 그 다음에는 그 웃는 이모티콘에 이제 P자. 네, 소문자 피자. 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좀 밑으로 내린 것 같은 모양의 그런 네. 그 이모티콘을 남기고 그 이후로 이제 당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부터 30일 오전부터 예정됐던 일정들이 이제 전면 취소가 되니까 이제 언론에서 취재가 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야, 처음에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각종 말들을 또 본인은 굉장히 조심했지만 네네. 쏟아냈어요. 결국은 2박 3일 동안.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잠적했던 지난 30일 이제 선대위 출범 후 첫 지방 일정으로 이제 충청 지역을 방문 중이었던 윤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오늘 일정이 바빴다. 하여튼 이 권성동 사무총장과 통화는 했는데 이유를 파악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사무총장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 대선 후보인 자신이 이 나설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럴 정도의 급의 일은 아니다라는 약간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만둔다고 하면 이제 선대위에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가정적인 질문 하지 마십시오라면서 이제 불쾌감을 강하게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생각도 정리하고 당무 복귀하게 되면 뭐 이런 얘기하다가 리프레시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오늘.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기자들이 이 대표가 이제 윤 후보의 최측근 장제원 의원 부산 사무실 방문해서 윤 후보에게 이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냐라고 묻자 그 이 대표가 뭐 당무 거부하는 상태도 아니고 그냥 부산에 그냥 리프레시하러 그렇게 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대표는 부산에서 선거운동 계획과 실행 방안에 대해 계속 홍보 국장을 통해 보내오면서 이제 당무와 선대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어느 네. 정도 리프레시했으면 정권 교체를 위해 서로 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함께 가야 하는 건 분명하다. 또 네. 리프레시 리프레시 오늘도 리프레시. 예. 언제까지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지. 네. 자,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좀 무게감 있는 정치적 행보를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가 않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윤석열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사무총장을 보내서 해결할 문제 정도로 얘기를 했고 또 뭐 리프레시라고 뭐 오지 않겠느냐, 뭐 이준석 대표 뭐 앞으로 할 얘기가 뭐 있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이제 별것 아니라는 식의 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리프레시를 하러 갔다. 휴가를 가는 거잖아요. 휴가를 네. 가거나 리프레시하러 가잖아요. 근데 휴가를 하고 회사로 복귀할 때 명분이나 네. 이런 건 필요치 않거든요.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당연히 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당에서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
뭐 만난 분들도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얘기는 이제 본인이 어디 있으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내려오라라는 얘기로 좀 들리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뭐 내려가는 건 고사하고 이제 그 전화 통화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도 뭐 무리하게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본인이 먼저 이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로도 이렇게 무리하게 압박하듯이 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락을 하면은 이게 이제 압박이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그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는 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캠프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평론가셨던 장해찬 씨가 네. 본인의 준석이 또 그 본인의 SNS 계정 유튜브 계정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준석 대표를 향한 이제 편지 형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제 편한 사이인가 봐요. 그러면서 준석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닥 편한 사이가 아닌 걸로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되게 편한 사이인 것처럼 이 편지 내용에는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와라.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대표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명분을 혹시 뭐 출구 전략. 출구 전략을 혹시 원하는 거라면 후보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출구 라는 전략 이야기를 없다.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었거든요. 꿇고 오든지 오지 네.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렇게 읽히는데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게다가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의 그 국민의힘 이제 정치인들의 이 첫 메시지가 좀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이 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네. 이 당 대표가 사라졌다는 거는 굉장히 큰 오, 문제이거든요. 대단한 문제예요.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처음에 이 기자들한테 질문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술 먹고 뻗었다라는 네. 식으로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네, 얘기를 하면서 헤매고 있다. 네.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사실 얘기하면 그렇게 안 되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또 조치를 조치를 해야겠다라는 하겠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당 대표를 대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아래 부하 직원을 대하듯이 발언이 나왔었어요. 영선 30대, 네. 뭐 그런 원외 얘기죠. 30대 당직자. 아. 그리고 이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이게 이른바 이제 그 이준석 패싱이 이 모든 논란의 이제 시작이었던 것으로 지금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선대위 과정에서 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당 대표가 자신의 일정을 몰랐던 거거든요. 이 선대위에서 어떤 일정을 네네. 꾸려서 당 대표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 당 대표가 그 일정을 모르고 있었으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건데 마치 뭐 늘상 있는 일인 것처럼 이게 또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죠. 네. 네. 이게 참 공교로운 게 저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때 잠깐 방황하면서 집 나간 친구들이 꼭 부산을 가요. 그렇죠. 해운대 가서 밤새 그래서 바다를 봅니다. 밤바다 꼭 보면서 네. 그렇게 좀 약간 어른 흉내 내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하루 이틀 방황하다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친구들이 보통- 또 밤마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른들이 그래요. 돈 네. 떨어지면 돌아온다. 네. 돈 떨어지면 돌아온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이 약간 상징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가장 먼 곳이니까 예, 먼 곳 중에 하나니까 이제 또 유명한 곳이고 그래서 부산을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이미지가 약간 중첩되면서 아직 치기어리다 이런 이미지가 또 약간 더 씌워진 것 같은 어쨌든 지금 느낌도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네. 제주 밤바다까지 네. 바다 세 군데를 다 네. 둘러보셨는데 이제 동해 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남해, 네. 나름 서해, 네. 그다음에 이제 동해로 가셔야 되려나 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여튼 뭐 어딘가로 내일은 또 어딘가에서 딱 짠 하고 나타나실 것 같아요. 예. 자, 이 와중에 또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구설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주 52시간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얘기도 있었고요. 최저임금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은 제가 가장 눈이 갔던 영양가 없다 싶으면 찍지 마라. 오, 굉장히 자신만만한 후보세요.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동 관련된 발언을 두고 굉장히 많은 좀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뭐 52시간 때문에 뭐 기업들이 뭐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라거나 뭐 이거를 넘어서서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으로 들렸습니다.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 사실 그 일자리가 없다라는 말까지 했으면은 뭐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네. 다들 뭐 그 이상을 받고 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뭐 이런 발언이 좀 논란이 됐고 또 이제 청년들 특히 관련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지각하는 일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는데 특히 얼마 전에는 이 그 자기 관련해서 뭐
그 윤석열 후보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죠. 갑자기 말이 좀 꼬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영양가 없으면 찍지 마라까지. 자, 다음 후보. 자, 윤석열, 이준석 얘기는 이제 그렇다면 여기까지 네. 하고요. 다음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손 모양도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자, 전투복 위에 단 브로치 정도 아닐까?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말씀인데요. 자, 이거 음성 들어보시죠. 민주당이나 저 이제 진보 운동하는 분들이 잘 하는 그 하나의 이제 그 양태인데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아주 그 전투복 비슷한 걸 입고서는 그게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다는 거죠. 20대, 30대를 향한 일종의 그 전투복 위에 단 브로치 정도 아닐까. 이 얘기 나오니까 김현정 앵커가 여성이잖아요. 깜짝 네. 놀랐습니다. 다 깜짝 놀라서 되물으시더라고요. 예. 액세서리요? 예. 야, 듣는 그 아마 청취자분들도 깜짝 놀라서 같이 함께 좀 경직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동현 교수 영입 두고 한 비유죠. 네, 맞습니다. 이 조동현 교수가 이제 서경대 군사학교 교수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1호로 영입한 외부 인사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를 두고 굉장히 보기 좋은 젊은 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면서도 이제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이나 저 진보운동하는 분들이 잘하는 하나의 양태인데 실질과 관계없이 일종의 모양 갖추기 그런 걸 잘하신다. 솔직히 말하자면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본인도 적절하지 않다고 먼저 이야기를 깔아요. 그러면서 전투복 비슷한 거 입고서는 거기에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다는 거죠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이분은 지금 보기는 좋은데 그동안 무슨 뭐 대중운동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액세서리다. 네, 대규모 조직 운영을 경험한 것도 없고 학자로서 뭐 역량을 다 보여준 바도 없는데 이렇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데려온 건 약간의 그 장식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것도 문제인데 해명이 저는 더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해명 어떤 해명 내놨죠? 네, 뭐 해명을 했는데요. 당 공보단을 통해서 여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 겉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의 영입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액세서리는 여성만 달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딸 둘만 가진 페미니스트인데 이야. 이 액세서리나 브로치를 여성만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놀랍다. 이 남성이라도 같은 표현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브로치를 달고 나오시는지. 네.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네. 이제 해명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을 네네. 마치 뭐 하나의 장식이나 꽃에 비유한다거나 음. 이런 식의 뭐 연예인분들도 이런 이야기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가 문제가 됐던 적이 많은데 본인 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지칭을 하면서 과감해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해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공분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딸 둘이니까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란 말 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액세서리나 브로치를 물론 이제 여성분들만 달진 않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자가 단다, 남자가 단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 액세서리라는 게 이제 어떤 여성을 사람들 액세서리로 비유했다는 거죠. 그 뭔가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어떤 도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도구로서 사람을 비유했다라는 데 좀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간에 저는 김병준 위원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남성 액세서리 브로치를 달고 나오시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온갖 비난, 야유, 조롱 제가 다 받겠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입니다.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이거 대통령 병에 걸렸나? 노역 아니야? 노추 아니야? 온갖 비난, 야유, 조롱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끝내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내 마지막을 던지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평가 우량주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만덕산의 전기를 타고 가셨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출마하시던 날 이준석 대표가 네. 부산행을 택했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네. 뭔가 다른 일이 아니 뭐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손학규 대표가 뭔가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네. 뭔가 자신의 의지를 담은 큰 발언을 하면 꼭 다른 큰 일이 생겨서 묻히는 그런 네. 징크스가 있으셨거든요. 그 네네. 예전에 이제 드라마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더 큰 거물이 나타나면 기자들이 막 우르르 몰려 있다가 출근하죠. 네. 부르르 가는 장면. 네, 그런 그러니까 장면들이 몇 개 연출됐었죠. 이준석 대표의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네. 나왔고 월요일날 그다음에 오미크론 얘기도 그때부터 확 나왔어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 본인은 헌신을 하겠다. 근데 사실은 손 전 대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정보다도 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네. 슬로건이 슬로건이 굉장히 네네. 유명하죠. 예. 네. 정말 좋은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가슴을 기리남을 가슴을 슬로건이라고 울리는 생각합니다. 울림이 있어요. 이 네네. 얘기는 심지어. 네. 자, 결국 당선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정치의 진짜 어르신이신데 네 번째 대선에 출마하면서 밝힌 메시지입니다. 네. 예, 저는 돈도 조직도 화려한 공약도 없다. 캠프도 없이 광야에서 홀로 헤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다. 나 홀로 대선이다. 이런 말씀. 국민의 호응이 있으면 들불처럼 확산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게 이제 뭐 만덕산 전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이분의 이 정도 말씀 들으면 약간 뭐랄까 네.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네. 약간 처연함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자, 항상 시간이 부족한데요. 네. 세 가지 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부산에 리프레시하기 위해 간 것 같은데 윤석열 전투복 위에 단 브로치 정도 아닐까? 김병준 온갖 비난 야유 조롱 제가 다 받겠습니다. 손학규. 자, 네. 골라주시죠. MC 장원. 네, 먼저? 아니 손학규 대표가 정말 저희 코너에 잘 등장하지 않다가 간만에 등장을 하셨는데 또 굵직굵직한 사건이 막 많을 때 하필이면 또 등장을 하셔가지고 네네.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손학규 대표에게 일단 한 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정상근 기자. 네, 근데 저는 그 손학규 대표가 이 징크스가 깨지면 또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네, 부산에 리프레시하기 위한 것 같아요. 축하드리나요? 예. 네네, 쓰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 의견이 다 갈라져가지고 장원을 뽑으려면 제가 어느 한쪽으로 몰아야 네. 되겠네요. 사실 저는 전투복위에 대한 브로치 정도 아닐까. 자칭 페미니스트 아. 김병준 이걸로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모든 사안이 다 굵직굵직하니까 이게 예. 의견이 갈리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어쨌든 장원을 뽑아야 되니까 네. 죄송합니다만 손학규 대표님 죄송합니다. 부산에 리프레시하기로 하기 위해 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네. 이분 말로 오늘의 장원을 상근 장원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례없이 후보가 많았던 말말말 코너인데요. 네. 이번 주 특히 말들이 넘쳤는데 후보 아니라도 네. 상근 장원으로 선정할 말이 있으면 많이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들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